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노력하는 김로벨 TV입니다. 오늘 다시 리더십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회사 직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여기서 꼭 뭐 회사가 영리기업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조직, 비영리기업, 뭐 학교, 공무원 사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일까?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평가할 적에 누가 야, 걔 어때? 하고 물어보면은 걔 좋아, 뭐 나빠, 뭐 그렇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리더나 조직의 관점에서 보면은 직원을 이제 유형별로 나눠야죠. 나눠가지고 거기에 맞게 이제 활용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평가는 이거죠. 그놈 인간성도 있고 실력도 좋아. 이건 뭐 극찬이죠, 극찬. 근데 이게 사람 죽이는 겁니다. 이게 참 힘들죠. 거기서 말하는 능력이나 실력은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또 인간성이 좋다. 그건 또 뭘 얘기하는 건지.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나의 관점에서 보면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뭐 그저 그런 사람 이렇게 돼 있지만은 리더가 조직을 운영할 적에 그 구성원들에 대한 관점은 좀 틀리다 이거죠. 그러한 그 유형을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리더십 하면 리더를 강조하게 되죠. 그래서 요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무슨 영웅사관이냐, 엘리트주의냐, 그런 이제 비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리더십을 강조하는 거는 리더가 어쨌든 최고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조직의 운명이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리더와 리더십을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로버트 켈리라는 학자는 1990년대 들어와 가지고 그 전에 연구가 리더를 너무 강조하니까 이 사람은 좀 관점을 바꿨습니다. 여기 쿼트가 있지만은 리더의 기여는 10% 내지 20%다. 나머지는 80% 내지 90%의 팔로워, 그러니까 구성원이죠. 구성원에 의해서 결정된다. 리더가 아무리 좋은 결정을 내려도 팔로워들이 그걸 따라오지 않으면은 성과를 낼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로버트 켈리라는 학자는 팔로워에 이제 관심을 뒀습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조직의 구성원은 리더의 단순한 부하 또는 하수인이 아니고 그 사람들도 다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주체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팔로워들이 중요하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팔로워 그건 이제 영어로 리더에 대칭되는 단어로 사용되는 거고요. 그 조직의 구성원, 집단의 구성원 또는 조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뭐 부하라는 표현보다는 팔로워, 구성원, 조직원 이렇게 나눠서 이제 그 혼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켈리는 이 팔로워를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리더의 관점에서 그들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했을 때 그 분류를 하면서 두 가지 차원 또는 두 가지 요인, 팩터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는 작업 또는 업무와 관련된 그 사람의 참여도고 하나는 그 사람의 사고력이라 그럴까 이겁니다. 그럼 이제 사고력을 먼저 보면은 굉장히 독립적이고 사안을 비판적으로 보는 사고를 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반대되는 걸로 자기는 스스로 생각하려고 안 그러죠. 그래서 의존적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윗사람 또는 리더의 의존적이 되는 거죠. 의존적이고 비판적이지 않은 사고. 위에서 무슨 결정을 내리거나 지시를 내리면 무조건 따르는 무비판적인 사고. 이렇게 이제 사고를 두 종류로 나눴고요. 그다음에 이제 참여. 업무하고 관련해서는 굉장히 수동적으로 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능동적으로 하는 사람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네 가지 유형이 나오죠. 이렇게 나눠보면은 여러분들도 그 일을 하시면서 맞아 어떤 사람은 굉장히 수동적으로 일하고 어떤 사람은 능동적으로 일하고 어떤 사람은 뭐 위에서 지시하면은 아무 소리 안 하고 무조건 따라가는 어떤 무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위에서 뭘 지시해도 거기에 대해서 뭐 비판적이고 뭐 이런 그 사고를 한다. 그걸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그걸 모범형 팔로워라고 했습니다. 독립적인 사고를 가지고 가지고 있으면서 별로 수동적으로 일하는 사람, 그걸 소외형 팔로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독립적인 사고도 없고 일도 수동적으로 하는 사람, 이걸 이제 수동형 팔로워라고 했고, 일은 열심히 하지만은 무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걸 수능형 팔로워.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유형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반드시 그렇게 두부 자르듯이 탁탁 각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약간 비판적이고, 그렇다고 뭐 열심히 일하거나 또는 뭐 수동적으로 일하지도 않고 뭐 하는 사람, 그거를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을 실무형 팔로워라고 켈리는 분류를 했습니다. 그럼 켈리의 분류에 따라서 이런 5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동형 팔로우, 독립적인 사고도 없고 일도 뭐 열심히 안 하고, 이 사람들은 무조건 이제 의존하는 거죠. 리더한테 의존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이제 소극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수동형 팔로워들은 그렇게 뭐 존재감이 없죠. 그 사람 말에 귀도 기울이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 제일 큰 거는 자기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직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 딴 데 이게 그 온갖 관심이 가 있거나, 그리고 또는 그 조직에 관심이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늘 수심에 차 있고 일도 열심히 안 하고 뭐 구체적으로 지시해야지 하는 신용을 내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집안에 무슨 우환이 있거나 또는 뭐 주식에 빠졌거나 부동산에 빠졌거나, 그러니까 회사 일에 관심이 없죠. 열심히 하려고 그러지도 않고, 그러면서 한편으로 또 중요한 건 능력이 부족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수동형 팔로워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은 뭐냐, 어떻게 보면 심하게 하면 월급만 축내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조직을 떠나지도 못해요. 밖에 다른 곳에 가서 적응하거나 도전할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동형 팔로워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수능형 팔로워죠. 독립적 사고는 없지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리더에 의존하면서 적극적인 행동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과를 내거나 그러면 유능한 팔로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판적 사고는 안 갖죠. 윗사람 또는 리더한테 의존적이죠. 그러니까 일 시키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잘해요. 철저해요.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는 내지 않아요. 이게 이제 잘못하면 예스맨이 되거나 아첨꾼이 될 위험이 이제 존재하고 있죠. 이게 위계 질서가 강하고 상명하복의 문화가 강한 조직에서 이런 그 구성원들이 많아지죠. 대표적인 게 공무원 사회 또는 군대, 이렇게 되죠. 그래도 뭐 조직에는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다음에 소외형 팔로워, 여기 사람은 비판적이야, 똑똑한 것 같아, 근데 일은 열심히 안 해. 그러니까 리더에 대한 비판 의식이 있지만 실제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아요. 뭐 그 앞에서 이거 뭐 사장님 이건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안 한단 말이죠. 그렇지만은 리더의 의견이나 제안에 대해서는 사사건건 불평 불만을 하고 따로 모이거나 또는 직원들끼리 모이면은 그런 불만을 토로해요. 그래서 이제 혹시 그 회사 CEO를 두둔하거나 그러면은 냉소적으로 얘기하죠. 그래, 충성해, 열심히 해,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게 안 보여요. 근데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죠. 말을 시키면 뭐 잘하기 때문인데, 이것도 조직을 망칩니다. 분위기를 망쳐버립니다. 항상 비판적이기 때문에 단점만 지적하고 그러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려 놓습니다. 이게 망치는데, 제가 이제 한국 사회를 관찰하면서 느낀 거는 2000년대 들어와 가지고 지금까지 한 20년 지났죠. 우리나라 지식인들,
예, 우리나라 지식인들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교수입니다. 교수 사회가 목소리를 안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만은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정권을 비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사석에서는 뭐 미주알 고주알 엄청나게 비판을 하죠. 그래서 지금 보면 그래도 정권 비판하는 세력들이 많은데, 근데 보면은 요즘 여러분들 신문이라는 매체의 영향력이 많이 떨어졌지만 신문에 그렇게 교수들이 컬럼을 많이 씁니까? 안 쓰죠. 예전에 80년대, 90년대 생각해 보세요. 엄청 써댔죠. 안 쓴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냉소적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이거는 그 사회가 그 사람들이 옳다라는 게 아니라 사회가 뭔가 분위기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는 좀 심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보면은 여러분들 TV 요즘 공중파 또 종편 합쳐가지고 TV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 뉴스 채널까지 하죠. 거기 채널에 교수들이 나옵니까? 전문가들이 나와요? 안 나오죠. 그냥 시사평론가, 무슨 문화평론가, 정치평론가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프로를 제작하고 있죠. 요거는 교수 사회가 소외형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소외가 됐느냐? 능력은 있는데 뭔가 적극적으로 할 의사가 있었는데 그것이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또는 회사에서 어떤 새로운 제안을 냈다가 어떤 핀잔을 받거나 그러면은 소외형으로 돌아서면서 생각은 있는데 행동은 안 하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는 실무형 구성원 또는 팔로워입니다. 여기 적당히 비판적이고 적당히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요소를 조금씩 갖추고 있고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습니다. 사실 어느 조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실무형 팔로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나마 조직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실무형 팔로워가 수동형으로 바뀌어버리면 생산성이 확 떨어지는 거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모범형 팔로워입니다. 예. 이 모범형 팔로워는 그 리더로부터도 독립적이고 그리고 이제 행동도 적극적이죠. 그래서 조직에 대해서 비판력도 있고 또 열심히 일하려는 생각도 있습니다. 주로 이런 사람들이 어디 맞느냐? 하이텍 분야. 그러니까 파이어니어링 분야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두 분야, 새로 개척하는 분야, 거기서는 창의적이어야 되고 비판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도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범형 팔로워가 여기 이제 그런 분야에 제일 많고, 다시 실무형 팔로워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은 그러면은 좀 더 비판적이고 좀 더 능동적으로 일하면 되지 않느냐, 이제 그게 문제인데요. 왜 실무형으로 남으려고 하느냐?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가 독립적이고 비판적이고 스스로 창의성을 발휘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그러면은 그거 업무가 자기한테 돌아오기가 쉽죠. 그런 이제 책임을 지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회의를 하다 보면은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러면 뭐 의견들은 막 냅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런 뭐 하다가 이거 누가 할까요? 그러면은 입을 딱 닫죠. 또는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한테 그 리더가 그럼 거기서 맡아서 해봐. 그게 이제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 회의가 실무형 팔로워가 많아질수록 회의에서 의견들을 개진하지 않죠. 자기가 이제 뒤집었을까봐. 그런 문화가 돼도 그 조직은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리더로서 할 얘기는 소외형이 가지고 있는 반감을 돌려서 모범형 팔로워로 바꿔놓는 거. 그 다음에 실무형 팔로워가 좀 더 능동적이고 좀 더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제일 이제 그 중요한 거죠. 또는 수능형이
좀 더 비판적이고 독립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만드는 거, 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수동형은 사실은 거의 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월급만 이제 뭐 축낸다고 할 수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 고용의 그 유동성이라 그럴까, 이게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강제 퇴출시킬 수도 없죠. 이걸 이제 강제로 퇴출시킨 사람이 잭 웰치죠. 그래서 하위 20%는 말하자면 이제 그 퇴직을 시켰습니다. 레이오프를 시켜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G2를 20년 동안 40배 가까이 키워놨는데, 우리나라는 불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가지고는 이 사람들의 어떤 참여를 좀 더 능동적으로 만들고, 그 사람들의 사고를 좀 더 독립적으로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기부여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동기부여를 제대로 해야 되고, 그래서 리더의 업무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동기부여죠. 이게 동기부여라는 게 꼭 금전적인 인센티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나 소명의식을 느끼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재교육 프로그램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 규모의 경제가 되는 조직은 반드시 재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분야에 요구되는 지식이나 상황의 변화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 예산을 이제 확보해 놔야 되는 거죠. 또는 이제 그게 귀찮으니까 우리 기업에서 많이 하는 게 사람을 그냥 데려와 버리죠. 예. 근데 그 사람이 왔을 적에 그 문화에 제대로 녹아 들어갈 수가 있느냐, 그건 좀 의문이 되고, 결국은 그 보유하고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려면은 재교육을 시키는 것이 그 당사자나 또는 그 조직에 도움이 되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데, 한번 리더가 아니라 팔로워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소회형 팔로워나 수동형 팔로워는 가 돼서는 어느 조직에서나 그 사람들은 클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월급만 받고 사는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이제 모범형 팔로워나 수능형 팔로워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조직의 문화에 따라서 틀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군대나 또는 공무원 사회는 모범형 팔로워가 되기가 힘들어요. 예. 뭐 비판적 사고도 가지고 있고 열심히 일해서 클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의문시 되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그렇다고 모범형 팔로워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런 공무원사에서 못 크는 건 아니죠. 뭐 막 대통령한테도 대들었는데도 저기 뭐 거꾸로 대통령이 되는 사람도 있으니까, 검사 출신도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팔로워 입장에서도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라는 걸 한번 판단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5가지의 유형으로 팔로워들을 보면서 리더는 거기에 맞는 업무를 배정을 하겠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더와 팔로워의 관계에서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좀 더 부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